안녕하세요. 이제 8번째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2011년도에 조직 문화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조직 문화에 대한 연구를 한 거는 2010년도에 저희 아르콤을 준비하면서 한 10개 기업을 돌면서 조사를 해봤을 때 많은 기업들이 어떤 변화를 꿈꾸고 있는지 얘기했을 때 많이 얘기하신 게 지금 조직 문화가 지금 한국에서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 조직 문화에 대해서 물론 경영학에서 조직 문화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사실 조직 문화라는 그 문화적 요소들을 어떻게 캐치하고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사실 흐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좀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러니까 조직 문화라는 것이 결국 변해야지 이런 창의성이나 문화예술적인 활용이 가능한 것이지 조직 문화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근본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직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것도 이제 창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 안에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1년도에 카이스트의 손지현 박사가 참여하셔가지고 그때 저희 한국예술정보학교 예술영양과에 강의를 오셨는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여러 기업들 좀 방문하셔가지고 조직 문화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 문화로 고민하는 내용들과 관련된 문화예술적인 어떤 변화에 대한 기여가 과연 저희가 가능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단 조직 문화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고요. 이 보고서도 되게 방대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거기는 조직 문화 개념이 무엇이고 어떤 문헌들이 있고 국내 조직 문화가 어떻게 도입됐고 조직 문화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내용도 그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다 소개시켜 드리기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 중에 조직 문화의 현재 이슈, 기업들한테 조직 문화 담당자들한테 여쭤봤어요. 어떤 조직 문화적인 고민들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좀 저희가 그거를 문화예술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런 조직 문화의 변화의 흐름과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기업 경영의 화두는 창조와 소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후반에 특히 이제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현재까지 일하던 방식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냐는 좀 위기의식들이 한국 기업들에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조직과 직무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겠는 문화를 가질 수 있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기업의 문화는 주어진 일을 하는 데는 적합할지 모르고 좀 일을 좀 많이 하죠. 워커홀릭에 좀 가까운데 그런 것보다 진짜 좀 일을 재밌게 하거나 창의적으로 하는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조직들이 느끼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의 문제와 관련되는 부분은 다양성 때문입니다. 조직의 다양성이 굉장히 증가된 거죠. 과거는 한 조직에 갖고 있는 조직 문화가 되게 동일했었는데, 그러니까 현대, 삼성, LG가 갖고 있는 조직 문화는 비슷하여서 대부분 어떤 조직이 갖고 있는 조직의 스타일에 딱 하나에 맞는 조직의 스테레오타입이 딱 등장했던 것이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세대 이슈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세대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기존의 성인들이 갖고 있었던, 기존 세대가 갖고 있었던 조직 문화와는 다른 문화를 이미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경력직들. 그래서 어떤 기업은 그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수가 훨씬 더 많은 조직들이 많아졌다는 거고요. 외국인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이슈들을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 문화가 필요한데 그런 조직 문화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보면 기업은 이제 업무 효율성보다는 업무의 창의성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냐면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그다음에 조직원들한테 어떻게 자율성을 부여할 것인가. 그리고 다양성과 이질성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조직 문화가 그런 변화에 미흡하다.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창의성이라는 것이 개인의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집단의 창의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구조여야 되는데 굉장히 한 사람이 뛰어난 인재보다는 함께 뭔가 만들어내는 구조가 과연 우리나라 기업에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소통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정보들이 소통은 그 전에 없었던 건 아닌데요. 우리 기업의 특징들은 뭐냐면 그 경영진이 갖고 있는 정보들이 밑으로 내려가는 소통들은 잘 되고 있죠. 그러나 이 밑에서 올라오는 정보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현장의 지식들을 어떻게 업무에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래서 바텀업에서의 어떤 그 소통을 일어나게 하는 방식, 그다음에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많은 정보와 내용들이 조직 외부의 지식이 갖고 있는데 그 지식들이 조직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기업들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긴 않겠지만 어떻게 하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조직에 반영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업무에 직접적으로 현장에 있는 직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여러 아이디어를 내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도 조직이 소통되고 공유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신뢰감을 높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시도들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직이 이제 행복과 신뢰를 나누기 위한 근본적인 이 토양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기업의 시도들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창의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은 조직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걸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정서적인 만족감을 주고 집단 창의성을 증가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기업이 갖고 있는 이제 조직 문화에 대한 이슈가 됐습니다. 동시에 기존의 조직이 갖고 있는 과학적인 관리 기법, 효율적 경영이 갖고 있는 한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조직에 좀 더 몰입을 시킬 것인가, 열정을 갖고 조직에 일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갖고 있는 조직의 특징들이 그 조직의 비전들이나 조직의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이 스스로 갖는 거라기보다는 좀 일방적으로 조직에서 이렇게 부여하고 강제하는 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그 조직 내에서의 어떤 일의 즐거움의 부분에 있어서의 이슈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는 이제 조직의 충성이라는 부분들이 강조되어 있는 거였는데, 조직의 충성보다는 자기 업무에 열정을 갖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것이 직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그래서 어떤 기업에 들어갈 때 그 기업의 충성도를 갖는다기보다도 자기가 하는 일에서의 어떤 재미를 얼마큼 느낄 것인가가 지금 중요하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 실제로 그 기업들은 이 조직 문화와 연결돼 가지고 이 공간들을 바꿔주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스타일의 업무 공간들, 휴식 공간, 만남의 장소, 그다음에 간식에 대한 데이, 이런 걸 얘기해 가지고 좀 더 일에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샘코라는 조직에서 얘기하는 그 자기 경영, 그래서 업무에 있어서 스스로 자기가 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하는 방식에 대한 좀 더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조직에서 많이 시도되고 있다는 사례들도 접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워크 스마트. 워크 하드가 일을 많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똑똑하게 일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일하는 시간을 집중적으로 많이 한다는 것보다는 좀 더 그러니까 단순히 일하는 시간 자체가 늘리는 것보다도 일 자체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또 역시 공간 관리를 바꾸고 일하는 방식을 변화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기업에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오피스 자체를, 업무 공간을 변화해서 좀 즐겁게 일하는 공간을 만들자, 이런 요소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업무 공간을 창의적이고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바꾸는 시도들이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업무 공간이 그걸 위해서 시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기업의 업무 공간들이 바뀌는 것이 단순히 그냥 업무 공간을 바꿔서 사람들 기분 좋게 하자는 걸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소통과 협업이랄까, 두뇌를 자극한다거나 직원들을 배려한다거나, 그다음에 사원 바깥에 어떤 경관 조명을 그러니까 설계하는 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좀 스마트 오피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좀 똑똑한 기업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모습으로 연결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업무 공간뿐만 아니라 제도, 프로세스, 업무하는 방식, 그다음에 그걸 위한 인프라들을 변화시킴으로써 그 공간과 일하는 방식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시각들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리드가 많아질수록 이런 것들이 결국 문화적인 시도들이고 이런 시도들을 갖다가 접근하는 것이 과연 경영적인 기존의 경영으로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계속 부르고 싶은 예술 기반 경영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경영학에서는 여전히 효율성을 강조하는 흐름들이 강하기 때문에 예술 기반 경영이나 문화예술을 활용한 경영 분야에서 이런 분야들을 이해하고 이런 경영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는 접근의 여러 가지 방식이나 시도하고 있는 노력들을 갖다가 이해함으로써 그런 노력들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제도 혁신, 프로세스나 업무 공간의 혁신, 그다음에 일에 대한 몰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는 문화예술적인 솔루션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좀 일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 창의성에 대한 얘기를 드렸다면 다양성에 대한 이슈를 또 좀 접근하려고 그러는데요. 한국 기업이라는 거는 다양성이라는 것이 이제 많이 발생하지 않는 사실 구조였는데 인력 다양성이 이제는 많아져서 인력 다양성을 통해서 창조와 혁신을 이루어야 되는 구조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다양성이라는 것은 이런 좋은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역기능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양성이 많아질수록 갈등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의 동일적인 문화를 가졌을 때의 일사불란한 것은 없어지고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다양성이 많아지는 조직에 맞는 이거의 관리 기법이나 운영하는 경영적인 노력이 없으면 상당한 지금 과거에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경영 비용들을 기업에서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은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위해서는 역시 그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조직 문화와 그 다음에 이런 문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다양한 인력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 쪽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과연 조직 다양성이나 그 문화 다양성 관점에서 조직 문화에 대한 이슈들이 한국 기업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한 좀 궁금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태양의 서커스가 굉장히 이런 예술 쪽에 성과를 많이 냈던 기업으로 유명하고 이런 마케팅 책이나 아니면 혁신에 대한 사례로서도 경영적인 관점에서도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조직이 이미 그 50여 개국에 달하는 다양한 국적부터 나이도 5살 때부터 69살까지 이르는 이 연령대를 포괄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런 노력이 원래 여기는 그 12명의 유랑극단에 불과했던 조직이 그 2011년도에 10억 달러의 순이익을 만들어내는, 10억 달러의 매출을 만들어내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 데는 이 다양성, 문화 다양성 관리에 대한 탁월한 능력이 이 조직을 만들었다고 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존슨앤존스도 다양성 대학이라는 사이버 대학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조직 내에 다양성을 이해하고 가치에 대한 차이들을 서로 진정으로 이해하는 조직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또 소데코라고 하는 회사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은 그 성별, 문화, 관리자 인식, 팀 간 협력, 장애인, 고정관념의 타파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 다양성 이슈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실 문화 다양성 정책은 지금 문화 정책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의 여러 가지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세계적으로도 문화 다양성을 그 정부 정책으로 선도적으로 시도하는 게 우리나라인데요. 문화 다양성을 사회 전반에 다문화적 관점에서 문화 다양성으로 이어지는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흐름으로 봐서는 사실 그런 문화 다양성 이슈가 적용되어야 되는 사회 영역 중에 하나가 기업 영역인데 기업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다양성 부분은 사실 좀 미흡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르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문화 다양성 부분, 그러니까 창의성, 그다음에 스마트 워크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이 문화예술이 그런 창의성과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하는 거, 효율성을 넘어서 창의적으로 하는 부분, 그리고 일에 대한 몰입과 창조적 몰입을 일으키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 문화 다양성 이슈는 문화 영역에서는 정책적으로도 이미 굉장히 많이 시도됐고 정책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기업 그 영역으로 가져가면 상당히 기업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으로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휴식이나 쉼이나 이런 관점에서의 문화예술
대한 기여뿐만 아니라 문화 다양성 관점의 문화예술 기여가 상당한 그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세대들에 대한 부분은 신세대들이 사실 뭐 한류도 좀 그 기반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그 아이돌 기업, 아이돌 그 비즈니스를 일으키는 데도 기여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죠. 그런 특징들을 갖고 조직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어떻게 그 기업 내에서도 좀 반영해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대중문화나 그런 그 한류 이런 차원에서 고민이 되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문화 다양성 이슈 중에 한 부분이고요. 그런 내용에 대한 그 경험들이나 이런 문화 산업에 대한 이슈들에 대한 경험들을 갖고 기업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그 인류에 대한 신세대들에 대한 문화적 욕구들이 어떻게 기업에서도 소통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좀 책무들이 문화 정책에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세대 이슈들도 다양성 이슈에서 함께 다룰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신세대들은 기존의 세대와는 좀 많은 특징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을 과연 어떻게 조직 내에서 그 받아들여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좀 지금보다는 좀 진일보하고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데, 물론 그런 부분들이 기업의 기존적인 조직 문화 이슈에서도, 조직 문화 영역에서도 그런 그 솔루션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문화예술 분야, 문화 정책 분야에서도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 문제, 경력 문제, 외국인에 대한 문제, 그 여성 경력, 외국인들을 어떻게 포괄해서 함께 이분들이 일하기 좋은 그 한국의 조직 문화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그 1994년도에 이미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그 과거에 문화체육부에서도 그런 기업 문화 정책을 했던 것처럼 그게 한 부서로 또 독립하지 않더라도 문화 정책의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전문적으로 다루고 기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와 그 실행 방안을 제안해 드리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아르콤에서도 이런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런 부분에는 계속 연구를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좀 다양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슈들을 말씀드리면서 좀 결론을 맺고 싶은데요. 경영환경이 계속 급변할수록 복잡해질수록 조직 문화는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 문화는 참 관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결국 이런 조직 문화를 잘 관리한 조직이 미래에는 굉장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직이 일하기 좋은 직장이 될 것이냐, 그다음에 일하기 스마트하게 일하는 직장이 될 것이냐, 그다음에 창의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다음에 다양성과 이질성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내놓을 것인가가 지금 한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조직 문화 특성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문화예술은 조직에 몰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창의성과도 연결될 수 있고 문화 다양성과도 문화예술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조직 문화의 새로운 이슈들과 문화예술의 연관성은 매우 높아 보이는데 아쉽게도 이런 거에 한국 조직 문화에 특화된 이런 그 각 이슈들, 즐거운 직장, 워크 스마트, 창의성, 다양성과 이질성을 어떻게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문화예술적인 솔루션에 대한 제공들은 아직 충분히 일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르콤이 추구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회적 욕구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싶고요. 그래서 조직 문화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문화예술적인 어떤 그 노력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저희가 좀 계속 그 어떤 시도들을 해보고 싶고 앞으로 연구뿐만 아니라 실행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을 그 영향을 주는 노력들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여덟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문화예술적인 일방적인 노력이 아니라 기업에서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고 그 내용들에 도움을 주기 위한 문화예술적인 노력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하는 어떤 동기가 됐으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